배달 음식을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주문하셨나요?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배달 앱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배달 앱을 이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픈 서베이의 배달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에 스마트폰으로 주문한다고 말한 사람은 25%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35%, 2019년에는 46%에 이어 올해는 55%의 사람이 배달앱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 중 한 명은 배달 주문을 할 때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만큼 저희의 일상에 녹아든 배달앱. 그러면 배달앱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최근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배달앱의 이미지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무려 응답자의 67%는 수수료, 독점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공공 배달앱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에 대해서 우려하는 걸까요? 맛있는 치킨을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해보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20마리의 치킨을 파는 치킨집은 한 달에 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약 400마리의 치킨을 판매합니다. 배달앱은 한 달에 88,000원씩 고정 수수료를 가져가니 한 마리당 200원가량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은 매출액의 5.8%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는 2만원짜리 치킨을 구매한 경우 1,160원 정도는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배달앱은 이제 치킨무 한 개가 아니라 닭다리 한 조각을 통째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수료 걱정도, 독점 걱정도, 심지어 세금에 대한 우려도 없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맛있고 타일중앙화된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조는 시장 조사와 다양한 통계 자료를 보며 배달앱 시장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독점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고안하며 가장 집중한 부분은 독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며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화폐로 암호화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비트코인 같은 1세대 블록체인보다 진보한 2세대 블록체인입니다. 이더리움은 1세대 블록체인과 달리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더리움에는 이미 이더몬, 크립토키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덱스 등 보안 혹은 신뢰가 중요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탈중앙화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탈중앙화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서버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버끼리 동기화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일정한 규격만 지킨다면 블록체인에 들어와서 서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서버를 켜는 것부터 고객이 주문을 넣는 것까지 블록체인에 동기화하는 과정, 서버에서 음식점을 설정하는 과정, 클라이언트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서버는 처음 실행 시 블록체인을 통해 음식점 정보를 공유하고 동기화합니다. 이를 통해 음식점들은 누구나 자신의 서버를 기존의 사용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하는 블록체인은 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서버를 켤 때 적절하게 서버 값을 고른 후 실행하면 서버가 실행되어 자동으로 블록체인과 동기화를 시도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의 로그가 블록체인과 동기화를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켜놓은 서버들의 음식점들을 확인하고 서버를 켜면 자동으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자기 서버에도 그 사본을 준비해 둡니다. 이후 음식점에서 어떻게 자신의 음식점을 설정하고 메뉴를 등록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켠 뒤에 서버에 접속하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구글 API와 연동된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해당 절차에 따라서 로그인을 하고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엔 자신의 음식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미 과거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생성된 음식점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음식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음식점 옆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음식점 추가 창이 뜨는데요. 일단 이름은 충무로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란을 채우겠습니다. 저희는 이 음식점을 기존에 내가 소유한 동국반점의 프랜차이즈로 만들 것이기에 본점을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대표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는 짜장면 이미지를 활용하여 음식점의 대표 이미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모든 값들이 적절히 설정돼 있다면 음식점이 추가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이전의 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 만든 동국반점의 충무로점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메뉴 하단에는 추가 창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설명과 가격 옵션만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필수 요소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름까지 작성해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후 이렇게 자동으로 내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제를 할 때에는 각 행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메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문 테스트를 위해 메뉴를 일단 추가해 놓겠습니다. 이로써 메뉴를 수정하는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주문을 넣으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 앱으로 주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점 중 우리는 동국반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추가한 짜장면과 짬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 하나씩 골라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한 개와 짬뽕 하나를 고르고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제대로 한 개씩 주문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주문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기 전에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한 후 전화번호도 역시 입력해 줍니다. 만약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사항을 입력하고 밑에 있는 결제 정보와 나머지 정보들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실제로 서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점의 여지를 주지 않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팀 임시변수, 팀장 김성현, 팀원 김태웅, 팀원 김남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